엄마 줄게. 거기 있어. 가수 서주경의 하루는 고양이들과 함께 시작됩니다. 하늘에 앉아. 옳지. 아유 이뻐. 길냥이 3마리를 제가 입양해가지고요. 첫째 하늘이에요. 얘는 막내예요. 온지 7개월 정도 됐고. 반려묘를 챙기느라 요즘은 늦잠도 못 잔다고 합니다. 선우야, 잠깐만. 인사드립니다. 저희 중학교 2학년, 예. 지금 2학년 다니고 있는 장선우라고 합니다. 네, 15살이고요. 저희 아들은 하루 종일 유쾌해요. 엄마 닮았어요. 예. 유쾌하고 즐겁고 신나고 재밌고. 까다롭고 화 많이 내고 시킬 거 많이 시키고, 근데 할 거 다 하면은 놀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좋은 엄마 중 하나죠. 이번엔 아들 밥을 차려주기 위해서 또다시 주방으로 들어가는 주경 씨. 물 좀 봐주실래요? 네? 예? 이 정도면 돼요? 제 생각에 약간 눈대중으로 봤을 때 약간 질까? 밥이 너무 작으니까 아닌가? 밥이 최소한 여기까지 쌀은 와야 되는 거죠? 집에서 밥 잘 안 하세요? 네, 저 안 해요. 밥을 할 일이 없어요. 바쁜 가수 활동으로 집안일을 거의 할 수 없었다는데요. 고압 취사를 시작합니다. 네. 하지만 아들과 단둘이 있는 주말엔 서툰 솜씨라도 정성 들여서 식사 준비를 하죠. 그런데 큰일 났다. 왜요? 밥이 질어요. 떡 됐어. 큰일 났다. 어떡하지? 아까 이렇게 조금 더 붓는 거 그걸 하지 말았어요. 아, 어떡하지? 선우, 그릇에 옮겨줘. 이거 채로 먹어. 이렇게 끝을 먹을게요. 그래. 일로 와. 결국 즉석밥으로 대신합니다. 계란 후라이는 뭐 엄마 완전 잘하지. 반숙. 네가 원하는 게 반숙이잖아. 그지? 그치. 더 봐. 반숙. 과연 아들 선우의 평가는 어떨까요? 굿. 김치찌개 시도하는 거 봤거든요. 재료 손질만 하고 김치가 흰색이 돼 있어요. 계란찜도 도전해봤는데 물만 있고 스크램블이었더라고요. 아니 그거 다 레시피를 보고 한 거야 엄마가. 레시피를 보고 해도 실력이 안 따르니까 그렇군요. 우리 음식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살림은 손을 인정합니다. 솔직한 모습. 인정합니다. 못하니까. 그지 아가? 당연하지. 말로는 투덜대도 엄마의 정성을 아는 아들은 맛있게 밥을 먹어줍니다. 친구처럼 가까워 보이는 모자 사이죠? 그날 오후 홀로 외출을 한 주경 씨. 인생의 절반은 고속도로 인생인 것 같아요. 계속 시간 맞춰야 되니까 약간 긴장하면서 가니까 허리를 이렇게 펼 새도 없이 다녔던 것 같아요. 하루에 1000km는 아무것도 아니죠. 도착한 곳은 한 녹화장. 공연이라도 있는 걸까? 안쪽에선 먼저 온 가수들의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안녕 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희 씨.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오늘은 뭐 촬영할 게 있어가지고. 그러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네 했어요. 하셨어요. 고생, 네. 멋졌어요. 그런데 무대에 설 준비는 하지 않고 무대 앞으로 향하는 그녀. 시원한 고음과 탄탄한 가창력으로 요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죠. 강문경 씨의 무대입니다. 집중해서 무대를 지켜보는 주경 씨. 두 사람은 무슨 사이일까요? 어쩌면 이 절묘한 시간대에 이 친구가 내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순창에서 왔을까?
오는 날에 또 내가 그날을 거기를 갔을까? 그 시간대가 아니면 만날 수가 없는 인연이었는데 만났어요. 이거는 인연이구나 해서 6개월 텀을 주고 너도 나를 파악을 할 시간을 줄게. 나도 너를 파악할 시간을 다오. 6개월 후에도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 내가 앨범을 내주마. 기획사를 이끄는 대표로 후배를 양성한 지 12년째랍니다. 노래로 끊어서 하지 말고 호흡을 연음을 계속 연결시켜줘야 돼. 가수를 배에다 얹지만 가수면 계속 뒷부분에 가지고 계속 끊어버려. 그네기 사공이면 누가 몰라나 어머님 그 말씀에 수줍어질 때 그 결과 강문경도 독보적인 자신만의 색을 쌓게 됐답니다. 일부러 선배님께서 약간 그 경각심을 일으켜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풀어지면 강가수 그거 너무 풀어지면 이따가선 더 힘들다. 약간의 긴장감을 유지해도 좋아. 그리고 너무 긴장하고 있으면 좀 풀어주시기도 하고.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후배의 무대를 지켜보는 주경 씨. 사실 그녀는 35년 차 베테랑 가수죠.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병원을 찾은 주경 씨. 시바국 올라가서 누워보세요. 네. 자, 배를 볼록 내밀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밀 검사를 받는다는데 어디가 불편한 걸까요? 다낭성 신장 증후군이 원래 가지고 계신 질환이 있어서 신경 많이 쓰셔도 좀 조금씩 안 좋아지실 수 있는 상태고, 많이 안 좋아지실 경우에는 그 투석이나 아니면 뭐 투석하시면 또 일상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건강 관리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주경 씨는 신장에 수많은 낭종이 생기는 희귀 질환을 30년 가까이 안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1, 2, 3, 4기로 한다면 제가 3기 정도라서 요게 이제 4기로 넘어가는 게 알 수가 없어요. 급성으로 갈 수도 있고요. 지금 한 85% 정도가 안 좋을걸요, 제가? 80, 85% 안 좋을걸요? 15%, 17, 8% 이 정도 사이는 10%대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딸만 넷인 집안의 셋째로 태어난 주경 씨는 어머니를 꼭 빼닮은 외모와 함께 희귀병까지 물려받았답니다. 게다가 어릴 적부터 원인 모를 병으로 힘든 날들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제가 늘 꿈을 꾸거든요. 꿈 일지를 쓸 정도로 365일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꿔요. 급성으로 막 하혈을 이유 없이 하고 병원에 갔는데 답이 없어요. 그리고 뭐 혼자 중얼중얼하고 자꾸 누가 옆에서 말하고.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40살 못 넘긴다고. 제가 40을 못 산대요. 무섭잖아요. 난 노래해야 되는데 할 일이 태산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만하신 어른이 제 앞에서 작두 탔어요. 그리고 막 빌었어요. 소잡고 돼지 잡고. 결국 주경 씨는 29살의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살기 위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가수를 포기하고 무당으로 살 수는 없었다고 하네요.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빌었어요. 노래하게 해달라고. 좋은 일 많이 할게요. 제가 노래해서 번 돈은 다 돌려드릴게요 했어요. 해서 곱게 잘 싸서 저기 사찰이 있어요. 거기 부처님 밑에 모셔놨어요. 그날 밤 선우 안경 좀 주세요. 주경 씨 하루 일과의 끝은
아들 챙김입니다. 먼저 안경을 세척기에 넣어서 먼지를 제거해주고요. 핸드폰 닦아줘야죠. 지문, 먼지, 기름기 막 이런 거 다 있어요. 제가 집에 있는 날은 밤에 매일 당연하다 생각하고 이 지구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 뱃속에서 나온 애기인데. 자, 손 주세요. 네. 아가 좀 일로 와. 알았어. 15년째 아들 손발톱을 직접 깎아준답니다. 엄마 누웠는데 안 힘들어? 힘들지. 근데 네가 이렇게 하는 방법 빨리 손톱 발톱 깎는 걸 배워야지. 노안만 가는데 노안 될 것 같아. 예전에는 등산용 여기 라이트 나오는 거 있죠. 그거 하고 애기 잘 때 밤에 몰래 가서 손톱 깎아주고 그랬었어요. 제가 시기 놓치면 새벽에 와서 그렇게 깎아주고 이러면서 이제 손도 한번 재보고 얼마나 커졌나 한 번도 보고 거친 거는 없는지도 한번 보고. 근데 이런 게 좋아요, 저는. 그땐 유치원 때니까 엄마 보고 싶었죠. 그때 항상 맘맘이었잖아요. 다 어렸을 때 다 보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10대 되기 전까지는 다 보고 싶어 하잖아요, 엄마들. 일하느라 늘 함께하지 못하는 미안함을 이렇게나마 달래보는 건데요. 아들이 이토록 애틋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답니다. 보통 여자들이 이렇게 근종 같은 거 뭐 다들 갖고 있다고 하는데 불과 한 3, 4개월 전에 2cm라 그랬거든요. 두 개가. 한 4개월 정도 너무너무 배가 너무너무 아프고 허리도 못 펴고 골반도 아프고 그래서 모처럼 시간 내서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했는데 10cm로 커진 거예요. 쌍둥이 같이, 땅콩 같이. 이거 빨리 없애야 된대요. 더 커질 거래요. 이게 급성으로 커졌대요. 근데 자궁 내막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궁 내막이 상처가 났어요. 아이를 못 가진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성장함으로써 자궁 파열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산모와 아이가 둘 다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이제 아이를 낳아야겠다. 나는 엄마가 꼭 되고 싶어.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병원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겼어요. 엄마가 소원이다. 의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얻은 아들입니다. 42살에 낳은 늦둥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결혼을 한 것도 엄마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그녀. 저는 우리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서 혼인신고를 했고 결혼식도 안 했고 결혼 반지도 없어요. 그냥 한번 좋아하는 사람과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거였고 맞는 거보다 안 맞는 게 좀 더 퍼센트가 많으면 조율해봐서 한계에 부딪히면 자연스럽게 각자 생활을 해도 된다가 결혼이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소중한 아이를 낳았지만 남편과는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보통 어른들이 조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혼이라고 해도 되고 조론이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한 집에 살지 않을 뿐 5분 거리에 살고 있고 우리 아이하고는 언제든지 소통하고 있고 응 아빠한테 이거 물어봐봐 그러면 응 알았어 그럼 본인이 다 아빠 뭐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고 둘이 만나서 밥 먹고 뭐 할 거 다 하고. 조금은 특별한 형태의 가족이지만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기 위해서 늘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오늘은 아들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네, 한 3시간 나오는 거 보니까 거리가 좀 있죠. 저는 중간에 한 번씩 이동 중에 갈 수 있는데 선우는 학교 아니면 방학 때 아니면 못 움직이니까. 오랜 시간 달려 도착한 곳은 장성의 한 마을.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온 걸까요? 어머머머머머 더 컸어.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오랜만이야. 아유. 뭐냐고 했었어. 아이 나야 뭐. 맨날 잘 하는 게 살았어? 맨날 하는 게 운전인데. 잘 살았어? 잘 썼어?
큰딸 조금이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진이 저희 첫째 큰언니예요. 언니예요. 예. 저는 셋째 딸, 예, 이쪽은 큰언니. 예.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우리 셋째 딸. 나무 같아, 나무. 고목나무 같아. 큰 형아 이제 이렇게 올려다봐야 되네. 어? 이 잘생긴 얼굴을. 어? 큰언니를 만나서 함께 간 곳은 다름 아닌 납골당. 선우 왔어요. 엄마 셋째 딸로 으쌰. 아이고. 3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아온 건데요. 요양원에 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딸과 함께 살며 손주를 돌봐주셨답니다. 차 조심해. 언제 와? 그런 목소리가 제 목소리에 엄마 목소리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엄마, 아버지 목소리가 골고루 다 들어있어서 나이가 이제 조금 하나 더 들어가면서 엄마 목소리가 나오나 보구나. 어렸을 때는 아버지 목소리더니 그럴 때는 이제 아버지, 엄마도 생각나고.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뭐 학교 돌아온 내가 왔다가 그러면 아이고 왕자님 오셨어요 그거 많이 해주셨거든요. 웃으시면서 아이고 왕자님 오셨어요 하는데 그 불편한 몸 가지고 일어서가지고 마중 나오셨어요. 아들과 함께 그리운 어머니를 추억하며 슬픔을 이겨내고 있다는 주경 씨. 엄마가 떠나시고 나니까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재작년에 79세에 전날까지 나하고 응 엄마 응 알았어 그랬어 저랬어 막 뭐 이렇게 얘기하던 엄마가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거 보면 나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요. 늘 머릿속에 있어요. 늘 마음에 있고 내가 떠날 때를 생각해서 우리 남아있는 아들한테 늘 노력해요. 늘. 근데 우리 아들이 그거 아는 것 같아요. 이별 후에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싶지만 답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와우! 언제를 꼭 우와! 무거운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식사를 하러 온 과정. 이렇게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은 건 참 오랜만입니다. 큰 이모가 하나 맛있게 싸줄게. 매운 거 잘 먹어? 조카를 살뜰히 챙겨주는 큰 이모. 역시나 내리사랑이죠. 이제 이런 거 받아 먹을 날도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더 크면 이제 네가 이거 싸. 너는 바빠갖고 어때 몸은 좀. 수치가 하나는 그냥 내려가긴 하지만 큰 차이 없고 하나는 내려갔대. 안 좋게 좋. 안 좋게. 안 좋게? 그냥 원인은 피곤함이야. 한 30%가 유전이고 나머지는 후천적으로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래. 너무 과로하고 산 거야. 근데 건강이 안 좋은 동생이 걱정인 언니. 같은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동생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로 따지면은 어떨 때는 그 몸 갖고 무대를 올라가요. 그러면 무대 올라가면은 아픔표를 전혀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웃고 막 하는 거 보면은 그럴 때는 정말 속상하죠 이제. 그리고 내려오면 또 이제 응급실 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오니까. 주경 씨가 그렇게 아픈 몸으로 힘든 내색 하나 없이 가수 활동을 이어갔던 이유는 뭘까요? 우리 가족의 가장뿐만 아니라 집안의 가장이었어요. 예. 근데 좋던데요, 저는 그게. 예. 가장으로서 어깨 뿜뿜하고 또 막 열심히 하면 또 열심히 들어오길래 또 열심히 갖다 주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에 감사했어요. 처녀 때부터 아이 낳고 살고 뭐 이러면서. 3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주경 씨는 가장이 됐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시간. 후회는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남몰래 생애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몸에 지병이 있다는 걸 알고 콩팥뿐만 아니라 담낭, 간, 뭐 폐, 뭐
무슨 뭐 갑상선, 뇌 뭐 너무 많은 곳에 낭종들이 다 있대는데 그게 또 몇 개가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대비를 해야죠. 왜? 이 세상에 나 혼자면 혼자 정리하면 되는데 아기가 있으니까. 그날 밤 잠든 아들 방으로 향하는 주경 씨. 그렇게도 예쁠까요?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과 토닥이는 손끝에 애정이 가득합니다. 건강이 더 안 좋아진 탓일까? 요즘 부쩍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는 그녀. 눈에 밟히는 건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 찾아오면 아들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엄마는 늘 걱정입니다. 며칠 후 홀로 어딘가를 찾은 주경 씨. 그녀가 찾은 곳은 한 사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 가수 서주경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요? 그냥 담담하다? 알 수 없으니까. 무슨 일 때문에 온 걸까요? 그런데 방 한가운데 놓인 건 관입니다. 대체 뭘 하려는 걸까? 이제 서주경님이 오늘 이곳에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을 갖는 곳이 네. 저 머나먼 세상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 이 방에서 인생을 이제 한번 돌아보는 거죠. 언젠가 마주하게 될 마지막을 준비하고픈 마음에 임종 체험에 나선 겁니다. 제가 드릴 게 있어요. 서주경님. 네. 자. 네. 어떻습니까?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멋있게 잘 살았어요. 멋있어요. 그래서 가수들이 공연을 갔다가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날 수,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저도 그럴 수가 사고 4번 당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차를 워낙 많이 타고 그러니까 그렇죠. 척추도 이렇게 틀어져 있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으로써 돈을 벌어서 내 가족과 나눌 수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을 했던 거라 후회라기보다 다소 조금 아쉽다. 내가 원래 건강 체질이 아니었는데 원래 아기 때부터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도 뭐 항상 기분이 상승해 있으니까 즐겁더라고요. 예. 즐거운 거하고 내 몸하고는 조금 달랐구나.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인생도 연극과 같아서 네. 1막이 있고 2막이 있고 지금이 제가 2막이 시작일까요? 이렇게 마음 먹은 게 2막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체험을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되고 네.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니까. 열심히 살아온 인생. 이제 짊어지고 있던 삶의 무게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죠.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쭉 많이 가져갑니다. 네. 어이구.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며 조심스럽게 몸을 눕힙니다. 모든 역할을 벗고 오로지 한 사람 서주경으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외명복입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 있나요? 감사합니다. 그냥 다 감사합니다. 다 고맙습니다.
늘 생의 마지막 순간이 궁금했다는 주경 씨. 세상의 문을 닫고 어둠 속에서 그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좀 더 긴 시간을 아이와 함께 하지 못해 준 거에 대해서 미안함. 왜냐면 우리 아이가 한 해 한 해 성장하면서 그때그때 배우고 느끼는 게 깨달음이 따로 있을 텐데 그거를 같이 공유해 주지 못했다는 게 아쉽다. 지난날 가족 얘기 함께 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잘했구나. 그리고 나를 위안하는 거 때론 나 참 힘든 게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잘 견뎠구나. 이게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애썼어라는 마음의 눈물이었어요. 어둠에서 벗어나 다시 세상과 마주하는 그녀. 내가 위에서 보니까 우리 아이가 잘 있더라고요. 내가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 애기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이, 걔는 걱정했구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남은 삶도 더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이해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가슴으로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며칠 후 모처럼 아들과 나들이에 나선 주경 씨. 단둘이 캠핑을 왔습니다. 녹아. 그렇구만. 달라? 아무것도 간을 안 했는데 맛있어요. 리얼 처음이에요. 네, 좀 당황할 정도로 처음이라서 미루다 보면 못할 것 같아서 더 늦어질 것 같아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건데 그래도 많이 갖춰져 있는 대로 한 거죠. 이렇게. 근데 잘했다 싶으네요. 네. 약간 감동이야. 이런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딱 건장하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고기를 한 입 넣어줘도 되겠나이까. 쓰러진다, 쓰러져. 아들과 마주보고 웃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마냥 소중하기만 합니다. 행복하네요. 엄마가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거하고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마냥 아기 같기만 했던 아들이 언제 이렇게 큰 걸까? 이제 됐어, 아가 됐어. 아들의 등이 이렇게 넓고 듬직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 번 더 올려줘. 그동안 내가 살면서 아이한테 심어줬던 것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가 용기를 내서 멋지게 잘 살겠구나 이런 안심이 됐어요. 오히려 나 잘했다. 누구보다 멋지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당돌한 여자 서주경.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바로 오늘 더 많이 사랑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